시장도 지금 갈팡질팡 갈 길을 잃은 겁니다. 트럼프는 시간이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없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시즌이 종료됐네요. 이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 관세 얘기 한번 해들어 봅시다. 내일 새벽 1시 세계가 초긴장. 트럼프 최대 15개 국가의 관세 서한 발송. 아마 12개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3개 국가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8일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1시니까 8일날 한국 시간으로 1시니까 봅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직접 보낸다고 합니다. 아마 15개 국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한국이 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관세율 상향하는 이제 시간을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월 8일까지 90일 유예했던 거 있죠? 그게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그 15개 국가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 뭐 한 100개 국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뭐 별로 없는 국가들. 얘네들은 그냥 보편 관세 10% 때리는 걸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는 좋아요. 10%까지는 오케이. 시장이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15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자, 아까 제가 베트남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번에 베트남과 이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베트남 상품의 20%, 그리고 환적이라 그러죠. 제3국이 베트남을 거쳐서 택가리하는 물량들, 얘네들은 40%예요. 이거 누구 겨냥했을까? 중국 겨냥했겠죠. 중국에 40% 때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20%, 40% 이런 식으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추가로 80억 달러의 보잉 항공기 구매,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이나 산업재 우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해줘라.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나 뭐 이런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 협상은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국이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전쟁에서.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서로 좋게 협상을 했어. 미국이 유리하게. 그럼 봅시다. 미국이 유리하게 가져간 거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재정이 흑자로 돌 수 있는 좋은 협상을 한 거니까 미국 주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주식은 올라가야죠.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베트남이랑 관세 협상을 하기 전에 월가의 컨센서스가 뭐였냐면, 한 10% 하겠다. 공장 지어주고 뭐 해주고 뭐 투자해주고 하면은 10%로 다 맞춰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이 20%야. 얘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순위로 따지면 3위에서 4위 정도 되죠. 근데 얘네들이 20%면 나머지 베트남과 좀 비슷한 국가들은 뭐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국가들, 좀 하단에 있는 국가들은 20%까지는 아니어도 그 엇비슷하게 협상을 하려고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이 유일하게 협상을 가져가서 미국 주식이나 어찌됐든 간에 미국한테 좋은 건 맞지만 이게 진짜 미국 주식이 좋은 걸까? 반대로 어찌됐든 간에 베트남이 20% 더 비싸게 판다는 건, 관세가 20% 붙었다는 건,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네들이 관세가를 전가할 수는 없겠죠. 지네들이 떠맡을 수는 없겠죠. 고객들한테 상품 가격으로 전가를 시켜야겠죠. 그럼 물가가 오르겠네요. 물가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안 좋겠네요. 시장도 지금 갈팡질팡 갈 길을 잃은 겁니다. 야, 미국과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미국이 협상을 했는데 이게 미국 주식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일 수 있잖아. 또 반대는 아니야, 물가가 상승하고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상태다. 8일날 오전 1시에 뭐 한국이나 15개 국가들은 세율을 얼마 매길 거야도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협상을 맺었어. 그 부분도 발표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맺었으니까 내가 상반기에 이렇게 흔들렸던 거야, 미국 증시가.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또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한국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30% 40% 때려. 그럼 시장이 흔들리겠죠, 코스피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협상을 거쳤어. 협상을 완료했어. 그럼 또 시장이 좋아할 거고. 그래서 당분간 7월 초 중순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일어나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시간이 많다, 적다? 트럼프는 시간이 없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선 8월 1일까지 최대한 관세 협상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8월 1일 전까지가 아니어도 11월 전까지 끝낼 거예요. 왜 11월일까? 보통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을 기준으로 이제 잡는데 선거철을 보통 1년 주기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서 대선을 한다, 아니면 중간 선거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이제 캠프를 구성해서 언제부터 작업을 하냐면은 1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권당이죠. 집권당 입장에서는 돈을 풀고 감세를 해주고 뭐 지니어스 법안을 펴서 미국 주식을 띄워주고 이러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11월부터는, 올해 11월, 1년 전이니까 내년 11월 달 중간 선거죠. 올해 11월부터는 무조건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자, 근데 볼게요. 올해 11월 돼서도 캐나다랑 협상을 한다, EU랑 뭐 협상을 한다, 일본을 하고 막 중국이랑 관세 폭탄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달 중간 선거를 이기려면은 올해 11월 전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 협상을 1차적으로 마무리를 끝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이젠 싸우려고 하겠죠. 뭔가 또 얻어내려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7월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8월, 9월, 10월
3개월밖에 없어요. 길어야 4개월, 11월까지. 이해되셨나요? 7, 8, 9, 10, 요 4개월밖에 없어. 그럼 볼게요. 트럼프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관세 협상을 끝내려고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 적다? 적겠구나.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8월 1일까지 너네 이런 협상 없다? 지금 진짜 올릴 거야. 관세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됐다? 유예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강력하게 나갈 거예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은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놔야 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관세 때문에 지금 막 영향을 안 받고 시달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야 된다.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 날 일본 내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죠? 7월 20일 전까지는 일본이 막 유의미하게 뭐 쌀을 사줄게 뭐 이런 얘기 못 합니다. 표심 때문에. 선거 끝나면 그때부터 미국과 물밀듯이 협상이 될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일본 협상은 7월 20일 전후로 보시면 돼요. 미국과 일본의 협상은.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코인유씨님, 그럼 관세 협상 이거 막 틀어주고 뭐 하면은 시장 또 빠질까요? 또 조정 나올까요? 안 그래 지금 힘들어 뒤지겠는데?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다, 없다? 꺾을 수 없다. 추세까지는 꺾을 수 없다. 우리가 지루한 이런 조정 기간을 조금 더 유예시키고 조금 더 길게 할 수는 있지만 추세를 아예 꺾을 수는 없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시즌이 종료됐네요. 이럴 가능성은 매우 극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은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7월 8일 오전 1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만에 하나 한국이 됐던 뭐 EU가 됐던 좀 높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뭐 30%, 40%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지난 그 4월 9일이죠. 그때 발표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부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높게 부를 수도 있어요. 괘씸죄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다 해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거기서 겁먹고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알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오는지. 먼저 한번 세게 뺨을 때려놓고 아프지?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어. 너가 세게 안 맞으려면 우리한테 뭘 줘야겠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올해 상반기부터 잘 봐왔죠? 이번에 발표되는 거 하고 막 시장이 흔들리고 막 빠진다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막 포기하고 야 손절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멍청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쫄지 말자. 겁내지 말자.